강연 프로그램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언론사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펜션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고깃집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 저것도 하려고 해요. 학교를 지으려고. 이 정도까지 사업을 크게 발전해 나가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35억대 자산가가 봤을 때 어떤 분야로 좀 이렇게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해요. 그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유튜브를 해라, 뭐 인스타를 해라, 뭐 책을 써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기본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가 숙소신 거예요? 네. 되게 빨라요, 출근이. 아, 0.1초 걸립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저는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30억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오두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18개를 하셨는데 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광고 쪽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강연 프로그램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언론사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펜션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고깃집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 저것도 하려고 해요. 학교를 지으려고. 이 정도까지 사업을 크게 발전해 나가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반이요? 예, 2년 반. 2년 반 만에 이게 될 수 있나요? 네. 그러게요.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3년 전에 네. 회사를 잘리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왜 잘리시게 된 거예요? 제가 3명짜리 회사 볼락 막내로 들어갔거든요. 그 회사에서 제가 열심히 키우는데, 회사를 제 밑으로 11명이 붙은 거예요. 11명이 붙이고 나니까 제가 케어해줄게 뭐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다들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제 매출이 줄잖아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거는 유지비를 줄여야 되는데 광고비를 줄여요. 근데 힘들어지니까 직원들 자르라는 압박을 계속 하셨죠. 자르지 말자. 저는 이렇게 버티죠. 근데 몇 번 이제 하다가 그냥 너도 나가라가 돼서 자기는 이제 그만할란다. 이 일 그분은 접으시고. 그러면 회사 잘리시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집을 팔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집을 그때가 팔았죠. 제가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직원들을. 어떻게 책임을 지지?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못 가겠더라고요. 잘리고 나니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그 그러다 직원들 보니까. 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매출이 적자인 상황이잖아요. 적자인 상황에서 자를 법도 한데, 자르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자르면은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을 팔자. 두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두렵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두려웠어요. 어차피 제가 잘 해왔던 길이고, 또 코로나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으세요? 한 41명입니다. 정규 직원. 근데 프리랜서 포함하면은 100명 넘죠. 와. 대표님 쓰신 책도 있으시잖아요. 뭐 8권 넘는데, 근데 이 책을 제가 썼을 때 퍼스널 브랜딩을 한 거예요, 저를. 네가 광고 뭐가 전문가냐? 너 광고학과 나왔어? 이 질문 항상 하는데 저는 광고학과 안 나왔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사 출신인데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려고 해서 이 책에다가 제가 막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 책이 대학 교재가 됩니다. 그 까다로운 시장에서 대학 교재 10개 넘는 대학 교재 지금 교재거든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의 힘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강연장으로 약간 세바시 느낌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대놓고 세바시 따라했어요. 저는 그래서 강연장이 약간 세바시 느낌 난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이사 가는 데는 여기 다 이사 가요? 네, 싹 다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요? 협력 건물인데 지금 180평인데 이거에 한 층이 240평이거든요. 근데 그걸 3개 층을 쓰는 거예요. 와. 그래서 4.5배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평으로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이사를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떴다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기 잘렸을 때는 조그맣게 한 요만하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성장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또 막 활장을 해요. 그래서 한 개 층을 더 얻었어요. 그것도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사 가자. 그러고 여기 이사 온 지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임대만 하다가 이번에는 그 3개 층을 매매했어요. 지금 뭔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쨌든 소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이제 뭔가 시작을 하실 텐데 135억대 자산가가 봤을 때 어떤 분야로 좀 이렇게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해요. 그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유튜브를 해라, 뭐 인스타를 해라, 뭐 책을 써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기본은 신뢰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을 제대로 됐을 때는 신뢰감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통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신뢰감이 생기게 만들려면 자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뭔가. 자신이 잘 맞는 그럼 거.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파악하는 진짜 꿀팁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이미 알아요. 옆에 친구, 부모님, 가까운 뭐 와이프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야, 나 뭐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뭐랑 좀 잘 맞냐?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들이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남 잘 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킹메이커라는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 잘 되게 하는 게 좋아서 킹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제가 킹이 되고 싶지 않고 남들이 잘 되게 해주는 방법만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광고를 했던 것도 제가 광고가 넓을 광이 알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빈광이 높을 거로 바꿨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만의 컨셉이 정확하고 내가 뭐에 좋아하고 뭐에 울림이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그 일에다 올인하는 거. 그게 소자본 창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창업을 하냐면 야, 쟤 저거 돈 많이 번대더라. 저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요즘 마라탕 괜찮다, 뭐 네, 탁구 네. 괜찮다. 그렇죠. 평생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치킨집 창업을 하는데 기름 냄새가 싫은 거예요. 난 닭 좋아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닫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게, 그 닭집 가가지고요, 알바 한 달만 해보면 답 나오거든요. 그 모든 좋다는 정보들이 저랑 맞는지를 이제 매칭시켜보는 그런 과정. 생각보다 안 해보고 그냥 해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님들이 막 이것저것, 야, 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래갖고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사랑 안 맞는 거예요. 갔더니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월화수목금토일 못 나가거든요.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가서 공부해서 세미나 배워야 돼. 안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그냥 자기 감옥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를 안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평생을 버린 거잖아요. 한 10년을 낭비한 건데. 대부분은요 그냥 버텨요.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버티거든요. 그럼 계속 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소자본 창업을 하든 본인만의 커리어를 그쪽 분야에서 쌓든 내가 이거를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개선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힘들 때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뭐 되뇌이는 좋은 글귀라든지 본인만의 어록? 저를 만나고 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자신이 특별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킹인지 몰라요. 자신이 늘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고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누구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서 꽃을 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서 시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요리 연구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빛나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자신은 어느 순간 인정하게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발전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시는 20대나 30대, 네. 40대 사업하시는 분들,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파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팔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팔 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원리를 알고 나서 급성장을 했어요. 제가 잘리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게,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자신이 왜 자신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서술하시고 그걸 세상에 내보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 노출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학과 안 나왔죠, 마케팅 안 나왔죠. 근데 저는 그냥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약점이 안 돼요. 깔 수가 없어. 이미 다 까가지고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자신의 약점을 오픈했을 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새로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지금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내보이는 역할을, 내보이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의 민족 파이팅!